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준동사의 하나인 동명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란 것은 동사에다 ing 붙인 거죠. 그 모양이 현지분사와도 비슷하게 되겠죠. 현지분사도 동사의 운영에다 ing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분사병 가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 동사에다 ing 붙인 것이 바로 동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로 말한다면, 구체화시킨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일형동사라면 목적어 보호 같은 게 필요 없겠죠. 이형동사라면 보호가 필요고, 삼형동사라면 목적어가 필요하고, 사형동사라면 간목 직목이 필요할 겁니다. 오형동사라면 목적어 목적보 이게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 목적보 이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 동사가 필요한 요소는 다 씁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서 ing와 결합됩니다. 이렇게 그 덩어리가 이 필요한 요소는 다 쓰고 난 다음에 ing와 결합돼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덩어리째 쓰이는 거죠. 그런데 동명사 용법은 간단합니다. 왜냐면요, 그 명칭 자체에서 동사에 나와서 명사가 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동명사니까. 명사적 용법을 우리 귀되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동명사 용법의 명사적 용법을 보는 겁니다. 명사처럼, 동명사 명사처럼 쓰였다면 문장 속에서 주어로 쓰이고, 보어로 쓰이고, 전자의 목적으로 쓰이고,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로 쓰일 때 보죠. Learning English is not easy 할 때, learn이 타동사입니다. English로 목적으로 취해가지고 ing와 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됐어요. 이렇게요. 그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제 주어로 쓰였으니 명사법이죠. 주어로 쓰인 명사법인데, 우리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부정사편에서, 요 전에 부정사편에서 강의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정사가 주어라든지, 동명사가 주어라든지, 또 명사절이 주어일 때는 명사절. 그러니까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주어일 때는 단수로 받는다고 그래서 단수로 받는다고 그랬죠. 이것도 learning English가 단수로 받으니까 뒤에 it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러 쓸 때 보죠. My wish is to traveling around the world. 이때 wish는 이 명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동사가 아니고요. 나의 욕망은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것이다. 그때 이게 my wish가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가 되고 traveling around the world가 보호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요, 이걸 현재 분사로 본다면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로 본다면 진행이 돼버립니다. 진행. 비동사 프라임이 있으면 현재 분사 아닙니까? 진행이 아닙니까? 진행이 됐더니 진행이 이 앞에 주어가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my wish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주어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 진행이 성립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동명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전자의 목적으로 쓰인다. 우리 이런 얘기 있었어요. 부정사편에서 내가 설명했습니다만, 전자가 있을 때, 전자가 있었을 때 뒤쪽에 부정사가 나오면 이건 절망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이게 분사되면 안 된다. 물론 except but이라는 전자는 좀 예의가 있습니다. 이건 전자편 같은 때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자 다음에는 동명사를 써라. 동사 나오면. 자, 그러니까 보세요. He sat beside me. 그는 내 옆에 앉았다. without라는 전자입니다.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갔다 할 때, 말도 없이 내 옆에 앉았다 했을 때, 이때 without라는 전자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쓰였던 겁니다. 어떤 전자 목적으로 쓰니까 명사법이죠. 또 타동사 목적으로 쓸 때로 보죠. He enjoys swimming in the river. 그러면 enjoy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swimming in the river가 목적으로 쓰였지 않습니까? 명사법이죠. 근데 우리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게 부정사편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었습니다. 동명사만, 부정사만 목적으로 지은 동사, 동명사만 목적으로 지은 동사, 또 양적으로 취하면서 의미가 변화되는 동사,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내가 설명했죠.
요 전점 그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전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하여튼 이게 요거 중요한 거죠. 인조이라는 단어는 동명사 쓰는 단어로 유명한 단어 아닙니까? 그런 단어는 다 외워야 됩니다. 그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명사법이 되겠고, 형용사용 용법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분사편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호 주어에 대해서 보죠. 부정사의 의미상호 주어는 그랬어요. 부정사가 있었을 때, 투두라는 부정사가 있었을 때, 의미상호 주어는 앞에서 for를 썼죠. for를 쓰고 일단 뭘 하나 쓰면 이게 특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징이 들어와가지고 의미상호 주어가 됐습니다. 그 앞에 또 형용사에 따라서 of를 쓰는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었죠. of 이렇게 of 의미상호 주어 to 이런 특별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for나 of를 쓰는데 동명사 의미상호 주어는 어떻게 하냐? 물론 동명사 의미상호 주어가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 있으면 일반인 의미상호 주어가 되겠죠. 일반적인 사람 뭐 이래서 we라든지 they라든지 you라든지 one 같은 게 되겠죠. 그러나 대명사가 의미상호 주어 그 대명사가 의미상호 주어가 돼야 되겠다. 그때는요 소위격을 씁니다. 소위격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죠. 비동사에 proud of를 쓰면 proud that를 쓰면 자랑하다는 수가 아닙니까? He's proud of 하고 doing such a thing. 한다면 이들 쓴다는 이것의 의미상을 주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반인 아니면 이 사람이 됩니다. 문장으로 봐서 he가 의미상 주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요게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내가 하라는 말 you를 의미상 주어로 내세우자 그 말입니다. you를. 그러려면 you가 대명사니까 소위격을 써야 되니까 you를 써야 되겠죠. you are doing입니다. you are doing. 이걸 절로 바꾸면 he's proud that 그러고 나서 you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you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참고로 소위격이 없는 대명사도 있습니다. 예를 all of us 우리 모든 사람들 또 all of them 그들 모든 사람들 both of us 우리 둘이 이런 한 덩어리가 된 거 이건 소위격이 없습니다. 목적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소위격이 없는 단어는 목적격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대명사는 소위격을 쓴다. 그러나 소위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그 대명사는 목적격을 쓴다. 그 다음에 명사가 의미상을 주어가 될 때는 소위격 또는 목적격을 씁니다. 그럼 이런 거죠. He's proud of 자랑하다. He's proud that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겁니다. being a lawyer. 만약 이것의 의미상 주어를 밝혀놓지 않았다면 이것이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he가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변호사임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한번 내세워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의미상 주어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his son이죠. his son이라는 것은 이건 명사입니까? his son. 명사는 소위격 또는 목적을 쓴다고 했으니까 어퍼스베이스를 붙여서 소위격을 쓰든지 그래서 his son's being a lawyer를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적격을 써서 his son을 쓰든지 이런 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절로 되면 바로 his son이 오겠죠. 이렇게요. his son. 그래서 he's proud that his son is a lawyer 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명사가 의미상을 주어가 될 때는 소위격 또는 목적격을 쓰는데 그 명사가 무생물일 경우는 목적격만 씁니다. 무생물일 경우는 목적격만을 쓴다는 거 표시합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죠. I was surprised at 하면 놀라다는 거 아닙니까? I was surprised at the shop being closed. 나는 그 상점이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랬습니다. 이때 이 be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the shop입니다. shop은 명사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shops라는 소위격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생물이니까 목적격만 써야 되니까 the shop을 써야 됩니다. 뭐 이 줄로 바꾼다면 I was surprised that the shop was closed가 되겠죠.
알겠죠? 자, 이제 C번. 동명사의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이니까 수거용법입니다. 근데 처음에 보죠. cannot help ing. 우리가 전번에 부정사 편에서 한번 얘기했었습니다만 help라는 단어가 돕단 말이 있지만은 앞에 can이나 cannot이 나오면 피하단 말이 됩니다. avoid, 피하다. 그래서 cannot help ing니까 몸을 피할 수 없더라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이걸 갖다가 cannot but root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형 동사를 써가지고 cannot but, 그러니까 아까는 cannot help ing고 cannot but root를 써가지고 이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이거 보죠. I can't help laughing at your silly idea. silly라는 단어가 어리석은 그 말이죠. 나는 너의 어리석은 생각이 돼서 웃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 말이 되겠죠. 수건이 외워버리세요. 그런 건. 그 다음에 고아인지. 이거 많이 나오죠. 뭔마로 간다. 뭔마로 가다. 고 쇼핑하면 시장 보러 가는 거죠. 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게를 얘기했죠. 상점을 얘기하면서도 샵이 물건 산단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쇼핑을 쓰면 물건 사러 간단 말이 되겠죠. 고 스위밍, 수영 간다. 고 피싱, 고기 잡으러 간다. 고 스케이팅, 스케이트 타러 간다. 고 스킹, 스키하러 간다. 고 캠핑 간다. 고 클라이밍은, 이건 클라이밍 할 때 B가 발음되지 않습니다. 발음되지 않아요. 클라이밍은 등산 가는 거. 고 헌팅, 사냥 간다. 고 사이트싱을 쓰면 관광여행 간다. 고 백패킹을 쓰면 배낭여행 간다. 고 하이킹, 뭐 소풍하는 거죠. 뭐 이렇게 쓰는 용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feel like I 쓰면 feel like I인지. 그러면 뭐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래서 felt,니까 I felt like crying at the miserable sight입니다. 이 miserable이라는 단어가 miserable이 비참한 그 말이죠. 비참한. 미조리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미조리가 비참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조리가 비참 불행. miserable. 그렇죠? 나는 그 at the miserable sight, 그러니까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서 울고 싶었다. 그 다음에 onING나 offING 쓰면 SNS가 돼가지고 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he, 이거 보죠. on seeing me, 나를 보자마자 he ran off, 그건 도망가 버렸다. 도망간다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run off나 run away, 요 하나만 한번 더 추가해 놓죠. run away, run off이면 도망가다. run의 과거 ran off, 도망가 버렸다.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또는 have trouble 하고 나서 이는 쓰죠, 좋고 안 쓰도 좋고 아이를 써가지고 못 마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말입니다. 못 마는데 어려움을 겪다. 많이 나오죠. 독했어요. 그러면 he had difficulty. 이는 쓰도 좋고 안 쓰도 괜찮고 doing the work. 그는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다음에 there is no ing 쓰면 it's impossible to do. 못 마는 건 불가능하다는 죠. 못 마는 건 불가능하다. 못 마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there is no knowing. 아는 건 불가능하다.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무엇이 날 건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no use ing 쓰면 이건 of가 없을 때입니다. no use만 쓰면 ing 쓰는데 이 of를 쓰면 to를 부정사를 씁니다. is of no use to do. 그래서 뭐뭐 해도 소용없어.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이 속담입니다. 밑에 것은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spilt죠. 흘리다 할 때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서 탄식, cry over는 탄식하다니까 탄식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이왕 엎질러진 물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속하겠죠. 이외에도 이제 관용 표현은 많이 있습니다. 관용 표현은 많이 있는데 뭐 적절히 더 연구해서 처리만부터 있을 거고요. 더 연구해서 공부를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명사의 부정어 처리. 낙과 네버의 처리인데 우리 부정사 편에서도 말했어요. 부정사의 부정어는 바로 앞에 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동명사의 부정어도 발 앞에 둡니다. 그 밑에 보죠. 동명사의 부정어는 발 앞에 둔다. 네, 그렇게 되는데, 부정사의 부정어는 발 앞에 두고 동명사의 부정어는 발 앞에 둔다. 이건 참고 문장이 되겠죠. 이건 부정사의 부정어입니다. 부정사 부정어. 우리 앞에 했던 거. 부정사의 부정어인데, 이건 he promised 부정사 쓴다니까. He promised never to see him again. 그는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만날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입니다. 그 되겠고, 그러니까 이건 부정사의 부정어. 이 부정사의 부정어는 부정도 발 앞에 둔다. 이제 이 밑에는 동명사의 부정어죠. I will go to see him. 난 그를 만나보러 가겠다. In case of면 못 많은 경우에 그 말이죠. 못 많은 경우에. In case of가 못 많은 경우에. 그러면 his는 come의 의미상을 주어야 되겠죠. 그가 오지 않는 경우에. 그럴 때 이 동명사의 부정어니까 바로 앞에 뒀다는 거죠. He's not coming. She's not coming. 오지 않는 경우에는 난 그를 만나보러 가겠다. 그러니까 이 부정사의 부정어도 바로 앞에 두듯이 동명사의 부정어도 바로 앞에 둔다. 이 말하면 되겠죠. 이 정도면 동명사는 동명사 자체가 그렇게 넓은 그 이루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동명사는 그냥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